저희는 오늘 코로나19 소식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지금 두 자릿수입니다. 특히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46명인데 사실 이 수치에 지금 할로윈데이발 감염자들 그 영향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어제 오늘은 새로운 이 감염이 많이 확산된 그런 발생 장소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지역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는 이유는 지금 가족 간 감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또 선제 검사에서 요양원, 요양병원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무증상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좀 줄었다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도리어 우리가 봄이나 여름보다는 훨씬 이런 가족 간 감염이 많다는 거는 지역사회 감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해외 같은 경우도 지금 확산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고려하면 해외 입국에 의해서도 분명히 확산세가 될 수 있고 또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건 겨울이 왔습니다. 예. 환자를 보다 보면 봄 때와 달리 이런 호흡기 환자들이 많이 입원을 하고 계세요. 그 말은 다른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19도 분명히 활동성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일반 병상이라든지 환자에 대한 관리가 앞으로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필요한데 조금 저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계절도 그렇고 확진 양상을 봤을 때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절대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이제 오는 7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방역 1단계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전문가로서 지금 현 상황에서 1단계 유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1단계는 이제 경제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게 확진자 수가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을 볼 게 아니라 대만이나 다른 조금 더 방역이 잘 된 나라를 모델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초반하고 달라진 것이 이게 가족 간 감염, 그다음에 직장 내 감염 이런 것이 요양병원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나오고 있다. 특히 가족 간 감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말 대화를 하는 경우에 일부 연구에 비하면 한 7.8배, 8배 정도 감염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감염이 많이 되고 있고 가족에 감염된 분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감염을 시키겠죠. 그래서 지금 뭐 세 자릿수 100명 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가 유지가 된다. 저는 만일에 확진자 수가 이렇게 항체 검사나 그런 걸 한번 실시를 해보면 아마 우리가 모르는 무증상 감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확산세가 좀 많아진다면 단계를 올리는 것도 좀 심각히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듭해서 요즘 이제 확진 양상 중에서 가족 간 감염 또 직장 내 감염에 대한 이제 우려를 계속 표시해 주시고 계신데 사실상 많은 전문가들이 가족 간 감염을 막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비율을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족 간 감염은 왜 많냐면 우리가 잠을 같이 자고요. 그다음에 음식이라든지 화장실을 모두 공유를 하는데 잠을 같이 자는 것만으로도 5배 이상 감염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감염이 안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에 감염이 안 된다는 거는 감염원이 없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진자 수가 주는 것이 가족 간 감염을 줄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봄, 여름만 해도 20명, 30명대를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100명대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때보다 3-4배가 많은 겁니다. 그 검사 수는 거의 비슷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철저하게 이런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런 개인 방역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정 내에서도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도 드리겠습니다. 당국에서도 이제 이런 확진 양상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워낙 감염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당국이 취약시설의 선제 전수 검사를 했고 그 결과가 나왔더니 22명의 확진자가 조기 발견이 됐습니다.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감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책인가 충분한 대책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5군데서 나왔는데 5군데 중에 4곳이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지표 환자인 거예요. 그 말은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돼서
거기 계시는 입소자들한테 감염을 시킨 거죠. 또 여기 보면 서울도 2군데 있지만 뭐 부산이나 충남에 나오죠. 그 말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그쪽에서 감염자가 확진이 안 됐지만 이런 선제 검사를 통해서 요양원에서 나온다, 요양병원에 나온다는 건 그만큼 지역사회 감염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진자 수가 적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전수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지만 진단 시약을 신속 진단 시약을 좀 주셔서 예. 이곳에서 본인들이 종사자들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중으로 커버를 하는 거죠. 정부에서 뭐 한 달이나 2달마다 전국적으로 검사를 해주시고 또 그 요양원 요양시설에서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증상이 없더라도 무증상 감염자를 가리기 위해서 최소한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만이라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면 훨씬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제적인 전수검사와 더불어서 주기적인 검사까지 좀 정부에서 받침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리고요, 남양주시 내 요양원 사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입소자 전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집단 감염이 커졌을까를 봤더니 이 요양원의 침대 간격이 불과 60cm 정도였다고 합니다. 환기 시설도 잘 없어서 굉장히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2019년도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최소한 침대 간격이 1.5m를 떨어져야 되는데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라 노인 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침대 간의 간격은 없고 한 명당 6.6제곱미터 간격만 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60cm 간격으로 다 침대를 붙여놓고 왜냐하면 한 간병인이 여러 환자를 그러니까 여러 요양에 입소한 분들을 관리하기가 좋죠. 그리고 여러 명을 넣으면 어쨌거나 그런 병원 요양원 측으로서는 좋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환기도 안 되고 여러 명이 붙어 있다 보니까 훨씬 감염이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대해서 이번에 보면 요양원이 굉장히 많이 감염들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거의 동수로 입원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법 제정이 필요할 것 같고 간격도 최소한 1.5나 2m 이상 떨어지게 하고 환기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법 제정이 필요하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항상 교육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종사자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사례가 지금 이미 증명이 됐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요양원 또한 시설 기준이 보다 강화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수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12월 3일이 수능 날이기 때문에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전체 고등학교 그리고 시험장 같은 경우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방역 당국이 일단 밝혀왔는데 사실상 수험생이라든지 시험 감독관들이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확진자는 따로 병원에 이제 3주 전에 입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가 격리자는 따로 이제 병원 그 학교에서 격리실을 만들어서 이제 수험을 보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무증상 감염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사분들 검사하시는 교사분들은 저는 한 3일 전부터라도 검사를 좀 해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들도 사실은 다 검사를 하면 좋겠지만 좀 어렵겠죠. 그런 경우에 만일에 그날 수험 당일날 분명히 발열 체크랑 호흡기 증상 문진을 할 겁니다. 그 경우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럼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학생들을 위한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신속 진단 검사라도 좀 도입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 학생들은 확진이 된 학생은 따로 검사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그 학생들을 확진된 학생하고 확진이 안 된 학생 같이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지금 배려가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정부에서 한번 그날 당일에 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사를 좀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자가격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3주 전부터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생활치료시설로 이제 이동이 돼서 거기서 입원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우려되는 대목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좀 각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생활치료시설에 이제 자가격리 학생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가 격리 시설도 가능하면 수험생들 1인 1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두세 명을 같이 한 방에 있게 되면 그중에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옆에 학생이 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는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충남 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천안시의 한 실내 포장마차 네. 그리고 그 포장마차 주인이 다녀간 사우나 관련된 확진자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포차 업주가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매일같이 사우나를 갔던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포차도 이렇게 우리가 술이랑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죠. 예. 그 과정에서 감염력이 보통 3-4배 이상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감염이 많이 되시는데 사우나 같은 것도 우리나라나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이 접촉 감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일에만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며칠을 걸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뭐 드라이기라 손잡이라든지 그런데 묻어있던 바이러스가 계속 전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우나나 이런 곳의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돼야 되고 특히나 이제 업주 측에서는 이거 공기 중에 분사하지 마시고 예. 테이블이나 드라이기 손잡이를 꼭 소독을 해주시고요. 거기를 사용하신 이용자분들께서는 반드시 나오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나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꼭 지켜져야 될 텐데 그런데 이 포차 주인 같은 경우에요. 역학조사 과정에서 매일 사우나를 방문해놓고 그 사실을 숨겼다라고 합니다. 사실 당국에서는 지금 이 포차 업주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라고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가 될까 참 아쉬운 대목이거든요.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정도의 그 법 제재는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걸 생각하면 본인의 한 번의 이런 거짓말이 수많은 예.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 그 점을 좀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매번 되풀이가 되다 보니까 참 저희도 이런 네. 소식 전할 때마다 안타까운데 역학조사 시 확진자의 거짓 진술은 분명히 법 위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마스크와 관련해서도 일어나면 안 될 일이 또 일어났거든요. 그 수도권의 한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턱에 이렇게 걸치신 분께서 술을 마시고 담배까지 피우면서 난동을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하자 바로 달아났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오후 10시쯤에 지하철을 타시면서도 음식을 먹고 술을 드시고 예. 그걸 그래서 어떤 분이 제재를 하니까 거기다 담배까지 피신 거죠. 담배까지 피시게 되면 거기 계신 옆에 분들이 얼마나 예. 공포스러우시겠습니까? 특히 이게 흡연 쪽에는 바이러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계신 지하철은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공포를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또 이제 바로 연락을 드려도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출동이 좀 어려운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좀 어떤 행정 제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런 단순히 벌금뿐 아니라 예. 다른 법적 제재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코로나19 소식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